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학원의 박일의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에서 기본, 중급, 정규반의 RC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5일 토익 시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봤던 포인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총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총평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총평의 지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정답 체크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총평보다는 사이트를 보는 게 좋아요.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사이트만 보고 정답만 본다면 아마 다음 시험에도 많이 틀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안 틀릴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총평은 그런 피드백을 좀 강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평을 진행하기 앞서서 해커스 학원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커스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토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사장 정보도 있고 오늘 시험을 봤던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자유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주 올려주시는 무료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 먼저 설명드립니다. 난이도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조금은 평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킬러 문제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전체적으로는 중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조금 앞쪽에 나왔거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좀 앞쪽에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 아니면은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총평 들어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allow와 allowed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문제는 이런 상황과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선지를 봅니다. 일단 선지를 보았을 때 첫 번째는 allow, 두 번째는 allowed가 있습니다.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다시 품사는 같지만 현재냐 그리고 과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분석하셔야 될 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 들어가셨어야 됐고요. 일단 자리를 봅니다. 이건 일종의 스킬인데 빈칸 앞을 봅니다. 빈칸 앞에 뭐가 나왔어요? 비동사 R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한 문장에 있는 주어랑 동사가 무조건 몇 개밖에 못 나온다?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이 빈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빈칸이 어디 나왔어요? 빈칸의 앞쪽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나왔을 때는 일반 동사와 일반 동사의 S형이 못 나옵니다. 왜?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 하나밖에 못 나오는데 이미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와 일반 동사의 S형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빈칸의 자리는 allow도 못 나오고 allows도 못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네, 정답은 그래서 allowed인데 이 표현 기억해 줍니다. be allowed with. 이 포인트는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게스트들은 allowed 된다. 수용이 되거나 허락이 된다. 뭐뭐가 있을 때 적절한 invitation, 적절한 초대장이 있을 때 허락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e allowed with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때 비로소 허락이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allow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포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정지해 주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한 15초 정도 잡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포인트 별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앞에 allow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념이 있거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다음에 목적어 나와줬고 이거 당연히 부정사야. 이거 틀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긴 하냐?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의 유형,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낮은 유형이거든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별표해 주시고 네,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llow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한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allow equal 부정사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allow를 보자마자 부정사를 딱 찍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 이거는 ing가 들어가는 거, 이 뒤에 거,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통념을 건들지만 알고 보면 틀리는 거 정리해 봅니다. allow라는 거는 3형식과 5형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봤던 거, 우리의 머릿속에 디폴트로 있는 거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and now allow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에요? 5형식입니다. 네, 반면에 밑에 있는 allow를 봅니다. 밑에는 allow 다음에 바로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allow 다음에 목적어 바로 찍어봐. 그렇게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밑에 나온 allow는 기본적으로 3형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allow 다음에는 부정사가 아니라 무조건보다 동명사가 떠야 된다. 이 포인트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외워줍니다. 네, 다음 포인트 들어갑니다. high와 highly를 묻는 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 시험에 high와 highly, 제 체감상으로는 시험 4번 보면은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이제부터 high와 highly는 안 틀리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꼼수 같은 거를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보면은 high와 highly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highly가 정답이 될 경우의 수가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high랑 highly가 나왔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답은 highly 같애라고 짐작을 하고 문장을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요. high랑 highly가 나왔을 때 무조건 highly야.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식으로 마인드 가져야 되냐. highly가 일반적으로는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 마인드가 가장 건전합니다. 네, 분석해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high와 highly 분석해 봅니다. high는 여러분이 봤을 때 high는 물리적으로 높은 게 high입니다. 물리적 이게 뭐야? 너무 추상적이야. 물리적인 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물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irds are flying. flying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높게 날죠. 그때는 fly high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high는 해석적으로 높게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높게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높게 나는 게 fly high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나온 highly는 정신적으로 매우의 개념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높게, 정신적으로 매우라는 개념인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문장 분석을 해봅니다. high와 highly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 빈칸에 들어갈 부사가 뭘 꾸며줘요? 빈칸 뒤에 나오는 recommended, 추천받는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high가 들어가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높게 추천된다. 이게 해석적으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의 느낌이라서 정답이 highly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highly가 나왔을 때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세 개는 그냥 외웁니다. 첫 번째 볼게요. be highly recommended. 아주 높게, 아주 매우 추천받는다의 느낌. 두 번째 봅니다. be highly respectful. 아주 존경심이 가득 찼다의 느낌. 세 번째 봅니다. be highly informative. 아주 유익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 포인트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토익 시험에 high와 highly가 나왔을 때는 95% 이상 highly가 정답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다음 거 세 번째 별표 initiative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잘 맞았을 겁니다. 네, 일단 이 단어의 품사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 이 단어 딱 보면은 여러분 뭘로 끝나요? TIVE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통념은 이 단어를 보았을 때 품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당연히 형용사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얘는 TIV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통념과 애초에
시작부터 통념과 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형용사처럼 보이는 뭐다? 일단 명사입니다. 해석 정리합니다. initiative라는 거는 솔선수범, 그리고 진취성,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왔던 대로 계획, 플랜이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대로 계획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진취성,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 이 문장은 그대로 봅니다. 네,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정부는 announced 했습니다. 어떤 걸 공지했느냐? 헬스케어의 initiative. 여기서 말하는 initiative라는 건 뭐예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헬스케어의 플랜을 announce 했다. 어떤 플랜이에요? 증가시키기 위한, 액세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initiative를 announce 했다. 여기서 initiative 별표, 먼저 무슨 뜻이다? 계획이란 느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줍니다. 네, 다음 포인트 봅니다. initiative라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봅니다. demonstrate, 증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문들은 직원들은 승진이 될 건데 어떤 직원이 승진이 되냐? 너 우리 회사에 되게 솔선수범하고 되게 열심히 해? 이런 직원들이긴 직원들인데 initiative를 demonstrate, 실제로 그런 직원들이 승진될 거야. 이런 느낌의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show도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솔선수범이나 진취성을 보여준 직원들이 승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유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거 별표,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임플리먼트가 뭐예요? 이럴 때는 실시하다의 느낌인데 그 다음에 이니셔리브가 나왔을 때는 솔선수범을 실시하다의 느낌보다도 계획 따위를 실시하다의 느낌, 이거 콜로케이션으로 꼭 기억하고 외워주십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평을 진행함에 있어서 딱 이게 엄청 어려워 이랬던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시험을 좀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토익 파트 5 30개 중에서 전접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전접부 유형이 이번 시험에 4개 정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전접부 유형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 전접부 유형입니다. 선지를 보았는데 선지가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 이루어진 거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전치사, 접속사, 여기 부는 부사도 되고 다시 부사도 되고 뭐도 돼요? 부정사도 되는 애들이 전접부 유형인 겁니다. 이번 시험에 4번 나왔고 다음 시험에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으로 해석을 통해서 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푼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2개 잠깐 멈추고 풀어주실게요. 네, 다음 것도 잠깐 멈추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해설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문제를 보았을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뭐예요? 선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네,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의 첫 번째 A 선지 뭐예요? Therefore, 부사입니다. B번은 선지 뭐예요? In, 전치사입니다. C번은 because, 접속사. D번은 뭐예요? Instead, 부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 형태는 instead가 아니라 instead of가 전치사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지를 보았는데 선지의 구성이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걸로 섞여 있다. 이런 게 무슨 유형이다? 이게 전접부 유형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앞으로 전접부는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접부는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 난이도가 높냐? 이 선지를 보았을 때 이게 부사고 전치사이고 접속사이고 너 이거 외웠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하고 접속사 부사야.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차피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푸는 방법을 강의해 드립니다. 선지를 보았는데 전접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법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빈칸의 위치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전접부가 나왔을 때는 이건 절 믿으셔야 됩니다. 전접부가 나왔을 때는 빈칸의 경우의 수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빈칸이 맨 앞쪽에 나오는 거, 이게 전접부의 첫 번째 빈칸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뭐냐면 문장의 가운데 나오는 거. 일단 이건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선지를 보았는데 전접부형이다. 그럼 첫 번째로 뭐 한다? 아, 전접부형이구나. 이걸 파악해 주시고 빈칸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아, 이건 전접부인데 맨 앞쪽에 나왔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컴마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 빈칸의 위치를 받고 컴마의 위치를 체크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컴마 뒤에 나온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컴마 뒤쪽 문장을 보고 주어 동사가 완전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전접부형이 나와줬고 컴마 뒤쪽에 주어랑 동사가 완전히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컴마 앞쪽에 나온 게 명사인지 절인지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컴마의 뒤쪽으로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컴마의 앞쪽에 나온 게 절이 나왔는지 명사가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나와줬고 컴마의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셔야 될 생각이 뭐냐. 아, 컴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근데 컴마 앞쪽으로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 문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밖에 못 나온다? 하나밖에 못 나온다. 근데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논리적인 생각이 뭐다? 아, 절이 두 개가 나왔네. 그럼 빈칸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당연히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A번 부사, B번 전치사, D번 부사, 정답이 그래서 C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지역 자료와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15일 정규 토익 파7은 난이도가 중이었습니다. 볼까요? 일단 지문 길이가 평이었습니다. 연계 지문에는 표가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문장 길이, 각 문장의 길이나 문장 구조도 어려운 건 없었고요. 기사문 한 개 나왔습니다. 단일 지문에서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상업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한 개 정도 좀 어렵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연계 지문 유형은 일단 선택 옵션, 쪼개지는 경우가 두 개 나왔고요. 그리고 연계 지문 중에 혜택이 나오는 거, 도움 드릴게요 라는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 나오는 게 또 한 개 나왔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요. 일단 문제 수를 한번 볼게요. 계속 똑같습니다. 일단 단일 지문 처음 나올 때는 두 개씩 나오다가 2. 그러니까 지문 4개까지는 두 문씩 나와요. 다섯 번째 지문부터는 3개씩 나오더라고요. 3. 그리고 여덟 번째 지문부터는 한 지문당 4개씩 나와요. 4. 그죠? 일곱 번째 그래. 일곱 번째 그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잠깐만, 이게 몇 개야? 이거 5개 맞죠? 5개? 이렇게 맞죠?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자, 일단 단일 지문의 난이도 중상 또는 중에서 중상이고요. 지문 길이 적당했고 문장 구조 및 길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이었고요. 연계 지문 어휘 난이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표가 많았는데 이게 표가 원래 우리가 해석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각 표마다 한 줄이었어요. 한 줄짜리 간단한 표는 미리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가 나오는 그 지문과 좀 달랐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문장 길이 및 구조 중이었고요. 연계 문제 난이도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중상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의 한번 봅시다. 동의어. consum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nsume. 자, consume은 어원으로 하면 참 좋은데 con이라는 단어가 이 co 있잖아요. co. 뭐 co나 com. 이게 모두 다 함께입니다. 모두 함께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이고요. some이 take예요. take. 그 뜻이 다 잡아먹다예요. 원래 어원이 다 잡아먹다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니까 이때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터기는 많은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하잖아요.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다 사용하는 거죠. 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은 산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뭐 파괴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이 나를 항상 잡아먹는다 할 때, 생각이 나를 사로잡히게 하다, preoccupied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뭘까요? Employees are advised not to consume food. 직원들은
망하지 않도록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문받는다. 회의실에서 그죠? 이게 먹는 거겠죠? 다 잡아먹다 해서 먹다 하니까 eat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른 예문도 볼게요. The wildfire, 그 산불이 quickly consumed thousands of acres of forest. 산불이 빠르게 수천 에이커의 산림, 숲을 다 잡아먹었다. 망한 걸까요? 파괴한 거겠죠, 이렇게. 됐나요? 다 잡아먹다 하면 얘가 다 된다. 그죠? 됐고요. 한 개 더 볼까? 새 프린터가 더 적은 잉크를 잡아먹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더 적은 잉크를 잡아먹는다? 사용하다겠죠? use. 됐죠? 이렇게. 아, 어원을 줄 거라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다 커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match. match를 말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건데 비슷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조화를 이루다 해서 harmonize with 이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상대로 딱딱 매치시켜주는 거. 요거 상대로 딱딱 매치를 시켜줘? 연결해줘? 요거 상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이게 satisfy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수준에 딱딱 맞춰서 제공하다. 제공하다 의미도 있어요. 자,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연결하다. 이게 제일 기본인데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보통 이제 페어나 커넥트인데 유나이트는 뭐 합치는 거잖아요. 합치는 게 연결하다와 동의될 수 있을까? 글쎄요. 예문 한번 봅시다. 우리는 현재 사업체들을 비영리 조직과 연결시켜 줄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죠? 현지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를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는데 현지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힘을 합치게 하는 거? 그런가? 그런가? 넣어보니까 말이 돼요. 그죠? 연결하는데 지역 사업체와 현지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를 연결해 준다. 연결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야. 힘을 합치니까 이게 unite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그러면 adapt는 안 됩니까? adapt는 뭐야? 조정해서 적응하는 거야. 조정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그 계획을 약간 조정해서 조정해서 이게 새로운 상황에 맞추는 거야. 계획을 조정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조정해서 맞추는 거라서 이 A를 B에 맞추다라는 의미인데 특이한 게 A로 시작 있잖아요. 뒤에 to가 나와야 돼요. 원래 A로 시작한 접두는 뭐 이러면 뭐 우표를 봉투에 붙이다 아시죠? A를 B에 붙이다 뭘 쓸까요? 이것 때문에 to 쓰는 거야. apply 지원하다 있잖아요. 지원하다. 어디에 지원합니까? to. 어디에 할 때는 to 쓰는 거야. 어디에 지원하다. A는 그냥 ascribe라는 표현이 있어요. ascribe. A를 B 탓으로 돌리다 뭘 쓸까? 이 접두가 A이기 때문에 to 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이게 뒤에 있게 with 오면 안 되거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유나이트가 문맥상 딱 들어맞는 의미가 있더라. 참 특이했습니다. 보고 나서 들어맞네? 라는 느낌 들었어요. adapt는 영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단어 중에 포커스 그룹이 있었어요. 포커스 그룹이 뭐냐? 초점 그룹이야. 초점 그룹. 뭔데요, 이게 초점 그룹이? 자, 보세요. 제가 옷을 출시하려고 그래요. 옷을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냉장고를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떤 색깔을 좋아할지, 어떤 기능을 좋아할지, 또 평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잘 내는 소비자들을 모아요. 연령별로 모아서 소비자 평가 토론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소비자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냉장고를 다 써보게 하는 거야. 써보게 해서 한 달 정도 써보게 한 다음에 다시 모아서 토론하게 만드는 거지.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게 초점 그룹인데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막 모아서 이렇게 토론시키거든요. 이런 뜻이야. 소비자 평가 토론단. 한국어로 할 때는 초점 그룹 합니다. 소비자 평가 토론하는 그런 단체예요. 토론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죠? 회사 속에서 보통 모집하죠. 하는 건데, 포커스 그룹은 초점 그룹이다.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 budget travel. budget이 뭐야, 이거?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딱 맞춰서 여행하는 사람들.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예산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그럼 예산에 딱 맞춰서 하는 투어. 뭘까요? 저예산 투어가 되겠죠. 예산에 딱 맞춰 하는 숙박은 뭘까요? 저예산
숙박시설, 그러니까 저렴한 숙박시설이 되겠죠. 이렇게 버짓은 예산인데 문맥상 저렴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문형인데 이런 명사절이라고 하시나요? 자, 볼게요. 이 대시 빼고 he is honest는 뜻이 뭐죠? 그가 정직하다죠. 그가 정직하다인데 이 대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가 정직하다. 정직하다 라는 것 되죠. 그가 정직하다 라는 것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이걸 명사절이래요. 그 명사절 접수는 뭐가 있느냐? that도 있고요. if나 whether도 있고 그리고 의문사 있잖아요. 의문사 who,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who, which, what, when, where, why 다 이제 명사절 접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볼게요? whether he is honest 뜻이 뭐죠?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 됐죠? 그러니까 when he goes는데요. 언제 그가 가는지 where he goes는 어디로 그가 가는지 그렇죠. 명사절의 마무리가 뭐라는 것 또는 인지 아닌지 또는 인지라고 했을 때는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왜 절이라 그럽니까? 뒤에 동사, 새끼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 그래요. 명사처럼 했을 때인데 동사에서 명사절 됐죠?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 라는 것 또는 인지 또는 인지 아닌지 하면 되는데 그 만약에 의문사 다음에 to가 나왔잖아. to는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잖아. 이때는 명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명사구라 합니다. 근데 to는 뜻이 뭔데요? should요. 마무리는 똑같아. G 해볼까? 언제 가야 하는지 됐나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명사는 G 하면 돼요. 그러니까 what to는 뭘까요?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됐죠? 그럼 which of the two to select는 뭘까요? 오, 의문사 다음에 to가 무엇이나요? 또 약간 좀 길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명사고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to는요. 지 하면 되는구나. 근데 가끔씩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해석 못 하더라고요. to가 안 보이는가 봐. which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두 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해볼까?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절에 명사 왔습니까? 명사절이나 구가 와서 명사 구가 왔네. 끊겠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정할 수 없군요. 그 두 명의 지원자 중에 어느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지 됐나요? 너무 쉽잖아. 이 위치가 사람도 되나요? 다 돼요. 두 개 선택하는 것 중에 한 사람도 돼. 선택 중에 한 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돼. 알겠죠? 두 명의 지원자 중에 어느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명사절에 대한 내용 넣으면 파트 5 나올 때도 나오죠. 7도 나오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 또 나왔나? 또 나왔네. whether to should잖아요. 한번 해석해볼까 우리? 해볼까요? 해봅시다. 동사 뒤에 명사 구니까 끊을게요. 그들은 이야기해봤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해봤죠? 뭐에 대해 얘기해봤어? 제품 출시를 연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어때요? 되죠. 지금 앞에는 to가 있는데 왜 뒤에는 to를 안 씁니까? 해야 하는지 안 씁니까? 등유접사 and or but 앞뒤로 똑같은 단어 올 때는 생략가 나옵니다. 생략하더라도 해석은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whether to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 이렇게 넣으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 다시 합니다. 해볼까? 우리 재밌잖아.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합시다. 그 제품 출시를 연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형만 계속 나온 거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너무 쉽게 느껴지지만 안 한 사람들에게 뭐야 이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중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수준. 학원 강의를 들으면 좀 그만 알 수 있는 표현. 자, 이제 오늘 연계지문 볼게요. 연계지문은요. 지문이 2개 아니면 3개잖아요. 문제가 5개 딸려 있어요. 그럼 만약에 5번을 준다. 지문이 2개다.
그 시간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첫 지문 독해를 한 60%, 아래 지문 독해를 한 40%. 3중 지문은요. 첫 지문 독해를 50%, 그 다음에 한 이렇게 20, 30%씩 됐죠? 왜? 첫 지문이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첫 지문을 잘 읽을 때 연계 포인트를 잘 캐치해내시면 문제풀이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캐치 못해내잖아?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제를 계속 틀리게 돼요. 홀라만 올 뿐 계속 틀립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 첫 지문에 그 절반 정도의 시간을 활당하셔서 꼼꼼하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연계되는 포인트를 최대한 확인해 보세요. 별표하시라고. 연계되는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줄여서 이 날도, 그리고 혜택과 돈.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주 나오고 제일 어려운 건 혜택입니다. 그 다음 선택 옵션 같은 거. 선택 옵션은 제품이 여러 개 나열되면서 뭔가 쪼개질 때, 제품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쪼개질 때, 쪼개지는 거 다 선택 옵션이야. 그죠? 또 A를 당신이 선택할지 아니면 B를 당신이 선택할지 골라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거 추가로 $50 지불하시면 1:1 맞춤 수업 해드립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건 다 선택 옵션이야. 됐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일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건 안 하고 혜택 한번 봅시다. 혜택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무료로 주는 선물 당연히 혜택이죠. 할인 혜택이고요. 할인 쿠폰 혜택입니다. 교환 환불 어때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료로 환불이나 교환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무료니까, 교환이 무료니까 혜택이잖아요. 주문 즉시 발송 어때요? 당연히 혜택이죠. 이글 배송 어때요? 혜택이잖아요. 됐죠? 이런 것들. 또 있잖아.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넣어줘라. 그러면 혜택이야. 도움 주는 거 혜택이니까. 그런 표현 넣으면 별표해주고 여기에서 문제가 연계 문제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어떻게 넣을지 몰라요. 최저가 보장 혜택 맞잖아. 근데 최저가 보장이라는 표현을 몰라. 별표가 안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런 것 나올 때 항상 별표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연계 문제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점수 잡는 해커스.